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걸까? 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자꾸만 흔들리고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는데 나는 마음속이 점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오해나 다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입니다. 타인이 나의 현실을 왜곡해서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말은 친절하고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특히 취약한 여성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적인 통찰과 철학적인 관점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다시 중심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감각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힘입니다. 실수를 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비판이 지나치게 크게 들립니다. 조그마한 지적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스라이팅에 더 쉽게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설득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넌 늘 문제를 과장해라고 말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그래. 내가 또 예민했나 봐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존재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은 타인의 생각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은 그 자체로 존재의 증거입니다. 자존감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아주 조용히 자신을 지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판단을 비난할 때 곧바로 수긍하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내가 느낀 건 틀린 감정이었을까? 이렇게 나를 먼저 돌아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작은 의심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뢰도 자존감을 다시 채워줍니다. 하루에 한 번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계를 세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계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입니다. 나의 공간을 지키는 심리적인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다면 타인의 말과 감정이 내 안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옵니다. 나는 피곤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배려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경계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은 더욱 깊숙이 들어옵니다. 타인의 말이 나의 진실이 되고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이 내 정신의 공간을 침범할 때 그 고통은 매우 깊고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만 갇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따뜻한 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는 문. 이 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에 쉽게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 흐름에 휩쓸리면 우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특히 타인이 그 감정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감정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그런가? 하고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감정을 무기로 쓰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감정을 인식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정적 민첩성이라 부릅니다. 이 민첩성이 부족하면 감정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고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릴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나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으로 유도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이해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조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가스라이팅에 쉽게 노출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 안의 힘도 그만큼 조용히, 꾸준히 자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